37화 오국태 앞에서의 애원. 강동의 남서로에 도착한 유비는 조은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겉으로는 화려한 환영 연회였지만 곳곳에 숨겨진 병사들의 살기는 그의 피부를 따갑게 찔렀다. 주요와 송권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연회의 주인공인 송권의 어머니 오국태는 보이지 않았다. 함정이구나. 국태 부인을 만나 뵙기 전에 먼저 나를 시험하고 굴복시키려는 속셈이다. 유비는 제갈량이 떠나기 전 신신당부했던 말을 떠올렸다. 만약 위험이 닥치거든 절대 칼을 뽑지 마시고 그저 국태 부인을 찾아 목숨을 구걸하십시오. 오직 눈물과 애원만이 주군을 살릴 길입니다. 그때 송권이 술잔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유황숙,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자, 이 잔을 받으시오. 이 잔은 우리 두 가문이 앞날을 축복하는 잔이오. 유비가 잔을 받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북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지더니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창칼을 들고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조은이 반사적으로 유비의 앞을 막아서며 허리에 칼에 손을 가져갔다. 송권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황숙께서는 놀라실 것 없소. 이곳 강동의 군사훈련은 원래 일이 실전처럼 하는 법이라오.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비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오만한 기색을 보이면 그 즉시 내 목을 뺄 것이다. 가면이 그의 얼굴 근육을 미세하게 움직여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에 빠진 순박한 중년 남자의 표정을 만들어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나는 그저 혼례를 위해 왔을 뿐인데. 손 장군,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유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체면도 잊은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한나라의 황숙도 수많은 전투를 거친 영웅도 아니었다. 그저 눈앞의 칼날이 두려워 벌벌 떠는 한심한 사내일 뿐이었다. 조은은 주군의 그 비굴한 모습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주요와 송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꼴 좋다, 유비. 내 놈의 그 인이라는 가면도 결국 칼 앞에서는 소용없구나. 송권이 막글을 끌어내라고 명령하려는 순간이었다. 멈추어라.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연회장 뒤편에 휘장이 거치며 기품 있는 노부인이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송권의 어머니, 오국태였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휘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송권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국태는 아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꾸짖었다. 내 귀한 사윗감을 앞에 두고 칼을 겨누고 협박을 하다니. 이것이 강동의 손님맞이 방식이더냐. 당장 칼을 거두지 못할까. 병사들이 허둥지둥 물러났다. 유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국태의 앞으로 기어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다. 국태 부인,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부인과 손 장군만을 믿고 이 머나먼 강동 땅으로 왔습니다. 저는 죽어도 조사오나 저 때문에 두 가문이 동맹이 깨어지고 천하의 역적인 조조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부디 저의 목숨을 거두어 이 동맹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울음은 너무나 서러웠고 그의 말은 너무나 절절했다. 가면은 그의 굴욕감과 분노를 나라와 동맹을 걱정하는 충신의 눈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오국태는 본래 마음이 여리고 위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유비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 무슨 딱한 소리여. 일어나시오, 현덕공. 내 아들이 잠시 실수를 한 것이오.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그녀는 유비를 일으켜 세우고는 송권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보니 현덕공은 소문대로 인자하고 덕이 높은 참으로 내 사위로 삼을 만한 인물이구나. 혼례를 당장 진행하도록 하라. 하지만 어머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오국태의 서슬퍼런 기세에 송권과 주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비는 눈물 콧물을 닦으며 오국태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살았다. 또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 치욕, 이 굴욕은 내 뼛속에 새겨두마. 송권, 주유, 너희는 오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의 가면 속에서 내구도가 한계에 달해 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38화, 아내와 함께 탈출하다. 오국태의 명에 따라 유비와 손상향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첫날 밤, 유비는 자신의 신부가 될 손상향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여인 대신 온몸에 무장한 시녀들이 칼을 들고 늘어서 있었고 손상향 자신도 허리춤에 날카로운 비수를 차고 있었다. 그녀는 사늘한 눈으로 유비를 쏘아보며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혔소. 당신이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 칼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유비는 기가 막혔지만 가면은 그의 얼굴에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띠게 했다. 부인의 기상이 실로 대단하구려. 내가 평생을 위지하고 따를 만한 여장부여. 그날 이후 유비는 주요와 송권의 계략에 의해 강동의 발이 묶였다. 그들은 유비를 위해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매일같이 값비싼 연회와 아름다운 미녀들을 보내 그의 정신을 쏙 빼놓으려 했다. 유비는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술과 향락에 빠져 지내는 척했다. 시간이 흐르자 강인하고 괄괄하던 손상향도 유비의 인품에 조금씩 감화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본 유비는 언제나 겸손하고 자신을 존중해주며 밤이 되면 홀로 한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눈물 짓는 우국의 영웅이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가면이 만들어낸 완벽한 연기였지만 한편 형조에 남아있던 제갈량은 유비가 돌아오지 않자 조은에게 보냈던 3개의 비단 주머니 중 2번째를 열어보라는 서신을 보냈다. 조은은 주머니를 열어보고는 즉시 유비를 찾아갔다. 주군, 이제는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젯밤 꿈에 주군의 관 장군과 장 장군께서 피를 흘리며 주군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이는 필시 형조에 큰 병고가 생겼다는 징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제갈량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향락에 빠져 지내던 유비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척하며 통곡했다. 내가 어찌 이곳의 즐거움에 빠져 형제들을 잊었단 말인가. 여봐라, 당장 돌아갈 채비를 하라. 그의 절절한 모습에 손상향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였다. 서방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제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제 오라버니께서 막으시면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유비는 손상향, 조은과 함께 몰래 강동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다. 손상향은 오국태에게 강가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통행증을 받아냈다. 그들이 성을 빠져나가 강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뒤에서 주유가 보낸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맹렬하게 추격해왔다. 거기 서라, 유비를 내놓아라. 절체절명의 순간 손상향이 수레에서 내려 길을 막아서며 호통을 쳤다. 무례한 놈들, 내가 내 남편과 함께 친정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다. 너희가 감히 내 앞을 막아서느냐. 내 오라버니를 불러오너라. 송권의 누이 동생의 서슬퍼런 기세의 장수들은 감히 어쩌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 틈을 타 유비와 조우는 수레를 몰아 필사적으로 강가로 달렸다. 강가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제갈량이 보낸 수십 척의 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막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송권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강가에 도착했다. 매제,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오. 배 위에 선 유비는 송권을 향해 크게 웃었다. 더 이상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그가 아니었다. 형님, 저는 이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누이 동생은 제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십시오. 분노한 송권이 화를 쏘라고 명령했지만 배는 이미 강 한복판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유비는 자신의 옆에 선 아름답고 용맹한 아내를 바라보았다. 주유, 송권,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나에게 천하제일의 아내와 돌아갈 명분만 만들어주었구나. 그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로 그의 가면 속에서는 또다시 분노와 치욕이 들끓고 있었다. 39화 서촉으로 가는 길. 형주를 얻고 기반을 다진 지 몇 년이 흘렀다. 유비의 세력은 안정되었지만 그의 야망은 이 작은 땅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제갈량이 그려주었던 천하 지도를 보며 서쪽의 비옥한 땅, 익주를 생각했다. 익주, 천하 3분의 마지막 조각. 저곳을 얻어야만 비로소 조조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익주의 주인인 유장이 북쪽에 장로가 침략해온다며 유비에게 구원병을 요청해온 것이다. 유장의 신하인 장송이 밀사로 찾아와 어리석은 유장을 몰아내고 유비가 익주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건넸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회의장에서 추한 외모와는 달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수경 선생이 와룡과 함께 언급했던 또 한 명이 천재, 봉추 방통이었다. 그는 제갈량의 추천으로 최근 유비의 마카에 합류했다. 주군, 유장은 어리석고 나약하여 익주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군께서 지금 차지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조조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동족이라는 작은 위리에 얽매여 천하를 놓치실 겁니까? 방통의 직설적인 말에 장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제갈량은 묵묵히 부채질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비는 가면 위로 심히 고뇌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유장공 또한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다. 어려움에 처한 그를 돕지는 못할 망정 어찌 그의 땅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는 인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기회다.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 유장이 제 발로 내게 땅을 바치러 오는구나. 장송과 방통, 너희는 나의 탐욕을 대변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다. 방통이 한 걸음 나서며 더욱 강하게 말했다. 주군, 지금은 인의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난세입니다. 오늘 베풀었던 인의가 내일 내 목을 조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결단을 내리십시오. 유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다. 하지만 나는 결코 동족을 먼저 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구원병이라는 명분으로 익주에 들어가 장로를 물리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는 제갈량을 돌아보았다. 공명은 형주를 지켜라. 이곳은 우리의 근본이니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방통을 바라보았다. 사원, 방통의 자, 그대는 나와 함께 가자. 그대의 지혜가 이번 원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 제갈량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방통의 얼굴에는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과 야심이 가득했다. 그렇게 유비는 수만 명이 정예 병력을 이끌고 서쪽, 익주를 향한 머나먼 길을 떠났다. 그의 등 뒤에서는 제갈량이, 그의 곁에서는 방통이 함께했다. 용과 봉황을 모두 얻은 유비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의 가면 아래에서는 마지막 남은 천하의 조각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야망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40화, 낙봉파의 비극, 방통의 죽음. 익주에 들어선 유비의 군대는 처음에는 유장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장의 신하들은 유비의 진짜 속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비는 방통의 조언에 따라 군사를 주둔시키며 기회를 엿볼 뿐 적극적으로 장로를 공격하지 않았다. 주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유장의 신하들이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돌려 성도를 치십시오. 방통은 조급하게 유비를 재촉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사원. 아직은 명분이 부족하다. 유비는 여전히 인의의 군주인 척 연기했지만 그의 마음도 조급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유비가 유장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세력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유장의 충신 장인이 군사를 이끌고 유비의 진격로를 막아섰다.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군. 정군, 성도를 향해 진격하라. 유비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때 방통이 나서서 말했다. 주군, 이곳에서 성도로 가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넓고 평탄한 큰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한 작은 길입니다. 제가 군사의 절반을 이끌고 작은 길로 먼저 나아가 적의 허를 찌르겠습니다. 주군께서는 대군을 이끌고 큰 길로 안전하게 오십시오. 방통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능력을 제갈량 이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 길이 너무 위험하지 않겠는가? 큰일을 이루려면 본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이 타고 있던 흰말, 정로를 방통에게 내어주었다. 그렇다면 내 말을 타게. 이 말은 흉마라 불리지만 지난날 단계의 강물을 뛰어넘어 내 목숨을 구한 적이 있네.
자네도 지켜줄 걸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방통은 감격하여 유비의 백마에 올라탔다. 그는 자신이 탄 말이 적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방통이 이끄는 군대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양옆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수풀이 무성하여 한낮에도 어두컴컴했다.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그때 숲속에서 한 병사가 달려나와 방통에게 보고했다. 군사님, 이곳의 지명이 낙봉파라고 합니다. 뭐라고? 낙봉파, 봉황이 떨어지는 언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방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호가 봉추, 어린 봉황이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나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는구나. 그가 경악하여 군사를 되돌리라고 외치려는 순간이었다. 쏴라. 산 위에서 북소리와 함께 함성이 터져나왔다. 장인이 이끄는 익주의 복병이었다. 그들은 유비가 탈 것이라 생각되는 백마를 향해 수천 개의 화살을 비오듯 쏟아부었다. 흐압! 방통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온몸에 수십 개의 화살을 맞고 고슴도치처럼 변해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다. 나의 지혜는 아직 천하의 반도 펼쳐보지 못했는데 큰 길로 가던 유비는 작은 길 쪽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급히 군사를 보냈다. 잠시 후 피투성이가 된 병사가 달려와 울부짖으며 보고했다. 주군, 방군사님께서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셨습니다. 사원, 유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져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사지로 내몰았어. 이 원수를 어찌 갚는단 말인가. 그의 슬픔은 너무나 진실해 보여 지켜보는 모든 병사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가면 아래 유비의 영혼은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방통, 쓸모 있는 도구였는데 너무 빨리 부서졌구나. 하지만 너의 죽음이 나에게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유장은 이제 나의 은인이 아니라 나의 군사를 죽인 원수다. 내 놈의 피 값으로 내가 이 서촉 땅 전부를 집어삼키겠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슬픔 대신 얼음 같은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정군에 명한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41화 익주를 손에 넣다. 방통의 죽음은 유비군 전체를 거대한 분노의 화염으로 바꾸어 놓았다. 유비는 사흘 밤낮을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신용을 했고 그의 슬픔은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복수라는 이름의 독을 퍼뜨렸다. 반군사의 원수를 갚아라. 유장의 목을 베어라. 병사들의 함성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의 땅을 빼앗는 침략군이 아니었다. 존경하던 군사를 잃고 인자한 주군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싸우는 복수자였다. 유비는 방통의 장례를 성대히 치른 후 제갈량에게 급히 서신을 보냈다. 공명,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즉시 이곳으로 와주게. 장비와 조은도 함께 오게 하라. 유장은 나의 군사를 죽인 원수다. 이 땅을 피로 씻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서신을 쓰는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는 듯 보였지만 가면 속 그의 이성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명분이 생겼다. 형주의 모든 병력을 이곳으로 불러들일 완벽한 명분. 이제 나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이 익주 땅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었어야 한다. 제갈량이 이끄는 형주의 대군이 도착하자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다. 장비는 파죽지세로 성들을 함락시켰고 조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 적의 보급로를 끊었다. 유장은 수도인 성도에 고립되어 공포에 떨었다. 성도 성벽 아래 유비는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독려했다. 병사들이여, 저 성 안에는 우리의 동료를 죽인 원수들이 있다. 하지만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해치지 마라. 우리는 복수를 위해 왔지만 죄 없는 피를 흘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은 감격했고 성 안의 백성들은 그의 인의에 감동했다. 유장의 신하들은 하나둘씩 그에게 투항하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서량에서 날아왔다. 조조에게 쫓겨갈 곳을 잃었던 마초가 유비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귀순해온 것이다. 금마초라 불리던 그의 용맹은 천하에 알려져 있었다. 마초가 군사를 이끌고 성도 성문 앞에 나타나자 유장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는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마침내 성도에 굳게 닫혔던 성문이 열리고 유장이 스스로를 포박한 채 걸어 나왔다. 그는 유비의 말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현덕공,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이 성의 백성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모든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유비는 급히 말에서 내려 그의 포승을 직접 풀어주었다. 가면 위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용서의 표정이 떠올랐다. 형님, 어찌 이러십니까? 이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는 유장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그의 지위와 재산을 모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인의의 군주라며 눈물을 흘리며 감탄했다. 그날 밤 성도의 화려한 궁전 안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다. 장수들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불렀고 유비는 그들을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가 가장 신이 많은 장수 중 한 명인 법정이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주군, 마침내 해내셨습니다. 이제 이 익주와 형주를 발판 삼아 천하를 도모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술잔을 들어 달을 비추어 보았다. 아직 멀었다. 효직. 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아직 나의 위에는 조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법정의 귀에 겨우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야망은 방금 손에 넣은 익주 땅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두웠다. 42화, 가면 속의 야망, 한중을 향해. 익주를 손에 넣은 유비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세금을 줄이고 법을 간소화하며 인재를 널리 등용했다. 제갈량은 내정을 총괄했고 관우는 여전히 형주를 굳건히 지켰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나는 여전히 조조에게 위협적인 상대가 아니다. 그는 북쪽을 완전히 장악했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를 짓밟으러 올 것이다. 내가 그와 대등하게 서기 위해서는, 아니, 그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큰 발판이 필요하다.
매일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천하지도를 노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익주와 장안 사이에 낀 험준한 땅 한중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중, 그곳은 익주의 대문이자 천하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은 조조의 손아귀에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조정회의에서 장수들이 들뜬 목소리로 보고했다. 주군, 조조가 한중을 점령한 뒤 그곳을 하후영과 장압에게 맡기고 허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중을 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장수들의 눈이 이글거렸다. 익주를 얻은 승리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하지만 유비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조조와의 정면 대결이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엄청난 압박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가면의 안쪽에서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가면을 만지작거렸다. 제갈량이 그의 불안을 눈치채고 조용히 말했다. 주군, 한중은 반드시 얻어야 할 땅입니다. 한중을 얻어야 익주를 지킬 수 있고 한중을 얻어야 비로소 천하를 넘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입니다. 제갈량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회의장에 모인 장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관우, 장비, 조은, 마초, 황충 모두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결단 하나에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조조의 발밑에서 그의 눈치를 보는 유비가 아니다. 나는 이제 그와 천하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대한 야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 조조를 꺾고 싶었다.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내를 전쟁터에서 정정당당하게 꺾고 그의 얼굴에 패배라는 낙인을 찍어주고 싶었다. 한나라 황실부흥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겨진 지극히 개인적이고 뜨거운 욕망이었다. 좋다.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정군에 명한다. 조조를 격파하고 한중을 차지한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승리뿐이다. 와! 장수들의 함성이 궁궐을 뒤흔들었다. 유비는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며 북쪽 하늘을 노려보았다. 조조, 기다려라. 네가 무시하던 돗자리 짜던 놈이 이제 너의 목을 베러 간다.